사도행전 25장. 베스도는 새로 총독이 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곧 베스도에게 면회를 청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그를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자기도 곧 돌아갈 것이니 바울을 고발하려거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여드레인지 열흘인지 지나고 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간 베스도는 그 다음 날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법정에 들어서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고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하였다. 바울이 항변하였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로마 정부에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재판받을 생각은 없소 하고 물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싫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죄하다는 것은 총독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죄하다면 각하든 어느 누구든 간에 나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 죽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석 판사들과 협의한 후에 좋소.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 루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방문하였다. 베스도는 그들이 며칠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의논하였다. 벨릭스가 제게 인계하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로마 법률로는 재판도 하기 전에 사람을 유죄 선고할 수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송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러 여기까지 따라왔기에 저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란 것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난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에게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나도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가 대답하였다. 그럼 내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장교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다. 베스도가 일어나 청중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아그리빠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는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를 황제에게 보내는 도리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뭐라고 써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고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전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를 신문해 보시고 황제 앞에 뭐라고 써보내야 할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죄수를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